우리 산업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장처럼 뛰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흔히 생각하는 전기나 석유가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동력, 아주 강력한 순환 시스템인 증기 루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산업의 생명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석유나 전기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정답은요, 훨씬 더 오래되고, 더 근원적인 것에 있습니다. 인류의 산업 발전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끌어온 바로 그 에너지원입니다. 그건 바로 물에서 시작된 힘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증기예요. 근데 그냥 주전자에서 나오는 그런 김 같은 수증기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말 그대로 슈퍼차주된 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슈퍼차지된 물, 이 증기라는 녀석은 대체 어떤 초능력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부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하고 증기,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잠열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보세요. 뜨거운 물은 온도를 올려야만 에너지를 더 담을 수 있어요. 아주 정직하죠? 그런데 증기는요, 액체인 물이 기체로 변하는 바로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 배낭을 딱 짊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잠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에너지 배낭이 얼마나 크냐고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1kg의 증기가 다시 물로 돌아갈 때 무려 539kcal라는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엄청난 잠열 덕분에 증기는 그냥 뜨거운 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효율적인 열에너지 배달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증기가 다 똑같은 슈퍼히어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방울이 섞여 있는 축축한 증기, 이걸 습증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녀석은 에너지 효율도 떨어뜨리고 심지어 배관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물방울 하나 없이 뽀송뽀송한 100% 순수한 건포화 증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최고 품질의 증기를 공장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바로 고압 고속도로를 타는 겁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실제로 설비에서는 낮은 압력의 증기를 쓸 건데도 출발은 아주 높은 압력으로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압력이 높으면요, 증기의 부피가 팍 줄어들어요. 그럼 더 얇은 배관으로도 많은 양을 쌩쌩 보낼 수 있겠죠? 게다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물방울까지 싹 증발시켜서 최고 품질의 증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아주 똑똑한 방법인 셈이죠. 이건 증기 배관 설계의 거의 국룰 같은 건데요.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증기보다 무거운 눌, 즉 응축수는 당연히 중력 때문에 배관 아래쪽으로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증기만 쏙 빼가려면 어디서 뽑아야 할까요? 네, 당연히 배관 위쪽에서 뽑아야 물방울 없이 깨끗한 증기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고속도로에도 방해꾼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빌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건 바로 배관 안에 버티고 있는 공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증기는 H2O, 물 분자잖아요. 근데 공기는 질소랑 산소란 말이죠. 이 둘은 절대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관 안에 공기가 차 있으면 증기가 가야 할 길을 떡하니 막고 있는 거대한 벽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벽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영웅이 바로 에어벤트라는 장치입니다. 귀신같이 증기는 꽉 막고 공기만 쏙 밖으로 빼주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죠. 자, 이제 공기라는 방해꾼도 처리했고 고속도로를 무사히 달린 증기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방법이 쓰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데요. 증기는 압력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잠열을 품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용하기 바로 직전에 압력을 확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에너지 배낭의 크기가 오히려 더 커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즉, 고압일 때보다 저압일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뿜어낼 준비를 딱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압력을 낮추는 이 과정 하나로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아주 작은 물방울까지 싹 다 다시 증발시켜서 증기 품질을 최고로 만들고 동시에 방출할 수 있는 잡열, 즉 에너지의 양은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야,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증기 시스템을 초고효율로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제 증기가 드디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에너지 배낭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네, 다시 물로 돌아오겠죠? 우리는 이걸 응축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두 번째 도전 과제가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속 90km, 거의 자동차 속도로 질주하는 뜨거운 증기가 배관에 고여있는 차가운 물덩어리랑 꽝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발생하는데요. 마치 거대한 쇠망치로 배관을 내리치는 것 같다고 해서 수격 현상 또는 워터 해머라고 부릅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튼튼한 배관을 순식간에 박살내 버릴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똑똑한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이 위험한 응축수는 잽싸게 밖으로 내보내고 귀중한 증기인은 한 방울도 새어나가지 않게 꽉 지켜주는 그런 문지기 말이죠. 그 영웅의 이름이 바로 스팀 트랩입니다. 증기 시스템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스팀 트랩이라는 녀석도 종류가 꽤 다양한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해요. 응축수가 고이면 그 무게 때문에 밸브가 열리는 기계식, 뜨거운 증기의 온도를 감지해서 밸브를 닫는 온도 조절식, 그리고 증기와 응축수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연력학식까지. 와, 정말 다양한 원리를 쓰죠. 하지만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증기는 절대 못 나가, 응축수만 나가! 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거죠. 자, 이제 스팀 트랩이라는 문을 무사히 통과한 응축수. 이 녀석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쩌면 이게 이 전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일지도 모릅니다. 자, 전체 여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보일러에서 뜨거운 증기가 되어서 출발. 배관을 타고 가서 일을 하고 에너지를 다 쓴 다음에는 응축수가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보일러로 돌아옵니다.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버려지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완벽한 고리. 바로 이게 증기 루프의 핵심입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이걸 다시 돌려보낼까요? 그냥 버리면 안 되나?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응축수는 그냥 물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뜨거운 열을 품고 있고 한번 끓여서 불순물이 싹 제거된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이 보물 같은 물을 다시 쓰면 보일러를 데우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고요. 당연히 새로운 물이나 정수 약품도 훨씬 덜 쓰게 되겠죠? 바로 이 지점이 증기 시스템이 가진 지속 가능성의 핵심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10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기술이 에너지를 만들고 운반하고 사용하고 또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완벽한 순환경제 모델을 이미 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같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 증기루프가 보여주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논리는 과연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